열차의 화장실로 향하는 한 남자. 그가 문을 열자 히잡을 쓴 여성이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Assalamualaikum. 남자는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 하는데요. Just want to talk. You don't have to do this. 그녀는 당장이라도 폭탄의 버튼을 누르려 합니다. Don't do that, please. Don't do that. Don't move. Stay still, please. Just stay still, please. 괴로워하다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한 여자가 죽기를 망설인다는 것을 파악한 남자는 천천히 설득을 시작하는데요. You don't want to do this. You don't look like you do. 그는 잠시 휴가를 나온 특수경호대 특수무장 경찰이었고 파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테러범에게 짧은 대화로도 공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Politicians, cowards and liars, ours and theirs. People full of talk that will never spill a drop of their own blood, but you and I, we're just collateral damage. Don't let them win, Nadia. 그는 폭탄을 찬 여성과 이 열차의 누구도 죽지 않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요. There's a second bomber, but we're talking. Firstly, right now, evacuate the adjacent carriages. 우선적으로 폭탄 주변의 객실을 비우기를 요청했고 자신의 아이들도 대피한 것을 확인하자 그는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My name's David. David Budd. What's yours? Nadia. 놀랍게도 나디아에게 폭탄 조끼를 입힌 것도 이 작전을 요구한 것도 함께 열차에 탑승한 나디아의 남편이었는데요. And your husband wants you to die. 그때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나디아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Please stop. Listen to me. Listen to me. Why would someone you love want you to kill yourself? 어떻게든 나디아를 보호하려는 데이비드는 무장경찰들의 요구에도 그녀가 사살당할 일이 없게 하는데요. On police! P.S. David Budd, Specialist Protection. Don't shoot. We know who you are. Stand clear. It's all right. I'm not going anywhere. 테러범에게 대응하는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는 창문을 통해서도 저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계속해서 나디아와 함께 움직입니다. Get Expo here now. David, I need the subject to step out of the toilet. No, she's going to stay here and wait for Expo. That's what. Come out of the toilet. Don't do this. Don't do this. Please Stand down. Out. Out. Stay. Listen. Don't do this. Get out of the fucking toilet! Moonshot. 결국 데이비드 때문에 사살도 저격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들은 폭발물 처리반을 부르게 되는데요. Expo. 나디아는 순순히 경찰의 요구에 응하며 폭탄은 성공적으로 제거됩니다. 데이비드는 나디아에게 폭탄을 차게 한 남편도 그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데요. He can't hurt you. No one's going to hurt you. 그렇게 폭탄 테러로 번질 뻔했던 이 사건은 데이비드의 활약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데이비드는 이 사건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장관의 경호를 맡게 되는데요. To move up. Thank you, Mum. 귀가 후 앞으로 경호를 맡아야 할 내무장관 줄리아 몬터규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의정 활동을 보던 중 영국 전투병의 해외 파병의 대표적인 지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 파병 때 겪은 일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고 공황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 질환을 앓게 되어 아내와 아이들과도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Oh, I'm a fucking idiot. I'm sorry. I'm sorry. 즉 파병 당시에 눈앞에서 목격한 전우들의 죽음과 생존한 전우들이 얻게 된 장애, 그리고 본인의 장애도 줄리아 몬터규의 결정에 의해 생긴 결과물인 것이었는데요. If you ever found yourself right beside one of those bastards that sent us out there, you'd just close your eyes and pull the trigger. You'd still have a face. I'd still have a family. 데이비드는 적개심을 감추고 냉정하게 그녀의 경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호를 시작하고 며칠 뒤 이권 다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줄리아 몬터규 장관은 늘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장관이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는 그녀의 행적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I hope you don't mind me asking, Mum. Yes? 그리고 그때 David, let's try.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격이 시작되었고 운전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데요. 공포에 휩싸여 있던 데이비드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게 무전을 시작합니다. Control 79 received. 2 minutes, Mum.
sit tight. You're gonna be fine. 다행스럽게도 총알이 뚫을 수 없는 방탄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2분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It's okay, Mom. 데이비드는 남은 시간 동안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의 반대편으로 나갑니다. Stay right down, Mom. 그가 가까스로 촬영한 사진 속에는 저격수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했음에도 경찰들은 아직도 2분이라는 시간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Where are those ARVs? Area lockdown ongoing. ETA 2 minutes. You already said 2 minutes. 결국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데이비드는 저격수를 피해 장관의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는데요.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을 목숨을 다해 경호해야 하는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그린 보디가드였습니다. We're safe now, Mom. Hold tight. 넷플릭스와 BBC가 함께 제작한 보디가드는 현재는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에서 삭제된 21분가량의 열차 테러 오프닝 씬을 보고 봐야겠다고 결정 내린 드라마입니다. 이 21분가량의 장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비드와 나디아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된 것은 데이비드의 배역을 맡은 리차드 매든의 미친 연기와 신기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특히 상황의 공포스러움을 안면 근육만으로 선사하는 그의 연기력은 괜히 왕자의 게임과 로켓맨 등에서도 눈에 띄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배우이기 때문에 해리포터에서 듣던 영어 발음과도 굉장히 다른 독특하고 딱딱한 영어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Thank you, Mum. That's right, Mum. Very good, Mum. Thank you, Mum. Mum.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의 폭탄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보디가드는 그 위협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의 일상과도 가까운지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전쟁터가 아닌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장면이나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곳을 주인공이 지나가기만 해도 또 테러범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또 저격당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게 될 정도인데요. 총 6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고 스토리를 고려하면 시즌 1개로 종결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시청을 하는데 부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물들 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파병을 다녀온 군인들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등 종합적으로 보디가드는 장수하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제작했다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한 개의 시즌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그리려는 제작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시청해보시기 바라며 1화부터 마지막까지 작은 단서들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많은 놀라움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Lavender outbound.